저는 요즘 꿈을 자주 꿔요. 평소에는 꿈을 잘 꾸지 않는 편인데 요즘 들어 이상하게 꿈을 자주 꾸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자주 꿈을 꾸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특히 어젯밤에 꾼 꿈은 아주 생생하게 기억나요. 꿈속에서 저는 아주 깊은 산골 마을에 살고 있었어요. 현실에서는 복잡한 도시에 살고 있는데 꿈속에서는 조용한 산골 마을에 있는 작은 집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아침에 잠에서 깼는데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느껴졌고 숲에 사는 새들이 노래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공기는 아주 맑았고 나무 냄새와 흙 냄새가 났어요. 꿈속에 저는 현실보다 훨씬 부지런한 것 같았어요. 현실에서는 조금 게으른 편인데 꿈속에서는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서 몸을 움직였어요. 꿈속에서 제가 어떻게 그렇게 부지런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부지런한 제 모습을 보니까 왠지 기분이 좋았어요. 저는 꿈속에서 새 집을 짓는 중이었어요. 두꺼운 장갑을 끼고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작업을 하는 중이었어요. 망치로 나무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옷은 땀에 젖어 있었어요. 일 자체는 힘들었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전혀 힘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아주 편안했던 것 같아요. 꿈속의 저는 지금보다 훨씬 젊은 것 같았어요. 현실에서는 40이 넘었는데 꿈속에서는 20살 정도 된 것 같았어요. 몸도 마음도 다 훨씬 더 가벼운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도 꿈속의 저는 외롭지 않은 것 같았어요. 현실에서는 솔직히 조금 외로운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나서 저는 계속 혼자 지내고 있어요. 그렇다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혼자 있는 게 익숙해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꿈속에는 제 곁에 한 젊은 여자가 있었어요. 아마 제 아내였던 것 같아요. 아내의 목소리는 아주 부드러웠는데 아내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 저는 아내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아내는 오늘 날씨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키우는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 저녁 식사에 대한 이야기와 같이 아주 사소한 이야기들을 했던 것 같아요. 아내의 이야기는 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아내의 말을 듣고 있었을 때 저는 아주 평화로웠던 것 같아요. 우리는 동물을 많이 키우고 있었어요. 돼지, 소, 닭, 오리 같은 동물들이 들판을 자유롭게 뛰어다녔어요.
닭들은 아침마다 시끄럽게 울었고 오리들은 작은 연못 근처를 천천히 걸어 다녔어요. 저녁에는 산 너머로 해가 천천히 졌고 저는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집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아무 말 없이 하늘을 바라보는 것을 즐겼어요. 그 시간에는 세상에 걱정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이 평화로웠던 것 같아요. 시간도 천천히 흐르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집을 짓고 있는 동안 아내는 맛있는 요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주 특별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음식이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따뜻한 김이 올라오고 있었고 고소한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어요. 저는 배가 아주 고팠기 때문에 정말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아내가 만든 요리를 먹는 동안 음악을 들었어요. 리듬이 빠른 현대 음악도 듣고 리듬이 느리고 조용한 클래식 음악도 들었어요. 현실에서는 클래식 음악을 거의 듣지 않아요. 금방 졸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꿈속에서는 클래식 음악이 아주 아름답게 들렸어요.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요일 아침, 저와 아내는 자전거를 타고 성당에 가고 있었어요. 하늘은 아주 맑았고 길가에는 이름 없는 들꽃들이 피어 있었어요. 산길은 자전거로 다니기에는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기분은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당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자전거가 고장나 버렸어요. 바퀴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체인이 빠져버렸어요. 저는 자전거를 어떻게 고치는지 몰랐어요. 이것저것 만져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시도해 봤지만 결국 고치지 못했어요. 도저히 고치는 방법을 알 수가 없었어요. 손에는 더러운 기름이 묻어 있었고 마음은 다급해졌어요. 우리는 성당에 늦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자전거를 길가에 세워두고 천천히 뛰기 시작했어요. 성당으로 뛰어가는 길에 어떤 아저씨를 만났어요. 그 아저씨가 저희를 보고 물었어요. 어딜 그렇게 급하게 뛰어가세요? 제가 대답했어요. 성당에 가는 길인데 자전거가 고장났어요. 고치는 방법도 모르고 미사에 늦을 것 같아서 뛰어가고 있어요. 그러자 아저씨가 말했어요. 그럼 제 자전거를 빌려줄게요.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서 별로 급하지 않아요. 이상하게도 저는 그 아저씨가 처음 보는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정확히 누구인지는 잘 몰랐어요. 그 아저씨는 어떤 낡은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눈빛이 아주 따뜻했어요. 목소리도 참 듣기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아저씨에게 대답했어요. 정말 그래도 될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미사 후에 바로 돌려드릴게요. 아저씨의 도움 덕분에 우리는 미사 시간에 맞춰서 성당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성당 안에는 촛불 냄새와 오래된 나무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미사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성당은 이미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로 채워져 있었어요. 저는 미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이상하게 자꾸 그 아저씨 생각이 났어요. 미사가 끝나고 나서 우리는 자전거를 돌려주기 위해 아저씨의 집으로 향했어요. 아저씨의 집에 도착했는데 우리 자전거가 집 앞에 서 있었어요. 체인도 고쳐져 있었고 바퀴도 새 것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저씨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집에 가는 길에 두 분 자전거를 발견했어요. 제가 자전거 수리는 자신이 있어서 여러분께 묻지도 않고 자전거를 집으로 가져와서 고쳐 놨어요. 제 마음대로 여러분의 자전거를 가져왔는데 용서하세요. 저는 깜짝 놀라서 말했어요. 용서라니요? 아니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문제 하나가 또 해결됐어요. 그리고 집까지 편하게 돌아갈 수 있게 됐어요. 저와 아내는 아저씨에게 인사를 하고 나서 다시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우리가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제 눈앞에는 아주 크고 멋있는 집이 완성돼 있었어요. 바로 제가 아직 짓고 있던 집이었어요. 분명히 아침까지만 해도 지붕도 완성되지 않았고 벽도 다 만들지 못했는데 지금은 창문도 달려 있었고 굴뚝에서는 따뜻한 연기까지 올라오고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살고 있는 집처럼 보였어요. 저와 아내가 성당에 가 있는 동안 누군가가 집을 전부 다 지어 놓았어요. 저는 한동안 믿을 수가 없어서 완성된 집을 바라보기만 했어요. 그리고 왠지 모르게 자전거를 고쳐준 그 친절한 아저씨가 10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를 닮은 것 같았어요. 제 할아버지도 항상 말없이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그 아저씨는 처음부터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저와 아내는 다시 자전거를 타고 그 아저씨의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집에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았어요. 그 아저씨의 집 안으로 들어가 봤는데 누군가 살고 있는 흔적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고 그냥 빈 집인 것 같았어요. 우리가 집 밖으로 나왔을 때 마당에 어린 노루 한 마리가 서 있었는데 그 노루는 한동안 조용히 우리를 쳐다보고 서 있었어요. 저도 그 노루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는데 왠지 모르게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 생각이 났어요.